바야흐로 김병철 전성시대다. 마르지 않는 시청률 샘 연기요정 김병철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를 직접 해주시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연기자 김병철입니다. 야, 이 자식들아. 지금 니들 때문에 FP콘 1급 발령됐어. 전쟁 나게 생겼다고 이제. 그 자가 바로 왕이며 가장 위기는 기회라고 했어. 여기 스카이캐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가문의 전통을 중시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남편 죽었다고 거짓말 치자 문제고 이럴 때만 뭐 아쉬운 척이야. 참고로 그런 거는 다른 윈년차 레이턴한테 전화해. 아니 그 저 우리 뭐 말 그대로 요즘 정수기 누나 남편. 네, 그죠? 닥터 차정숙의 인기의 부부를 연달아 모시게 됐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엄정화 씨를 모셨고. 오늘은 이제 김병철 씨를 모셨는데 JTBC 역대 시청률 순위 3위가 스카이캐슬. 그 뒤 4위를 이제 닥터 차정숙이 바짝 쫓고 있는데 우리 그 뭐 말 그대로 이런 것을 우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병철이가 병철이한테 도전하는 느낌이다. 예.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돼가지고 네. 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 아니 근데 사실 병철 씨는 이제 수줍음이 굉장히 좀 많은 그죠? 의외로 또 수줍음이 좀 많으세요. 예, 좀 낯이 약간 가리고. 아, 그래요? 예, 약간 어색한 상황에서 좀 얼어붙는 면이 있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고, 네, 좀 뭐 리액션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강기용 씨 결혼식 때 맞아. 사회 보셨잖아요. 아니, 제가 봤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결혼 사진 찍는데 단체 사진. 예. 제가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쭈뼛대고 있는데 선배님이 이리 와 여기 옆에 서 그래가지고 맞아요. 옆에 서서 사진 뒤에 자꾸 한 발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리 오라고 그래서 같이 좀 병철 씨 맞아 옆에 있었네요. 네. 아니 그 저 정숙이 누나 남편이라고 이제 계속 또 얘기를 했지만 요게 이제 그 극 중에 이제 비겁하고 좀 치졸하고 얄밉고 나쁜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도무지 미워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요즘 정수리에 머리가 자꾸 빠져서 알잖아 부작용. 잠잠해. 뭐 이렇게 여자가 되는 건가 그러면? 아니야, 남자 될 거야. 남편이요? 죽었어요. 이게 저 뭐 연일 기사도 굉장히 좀 뜨거워요. 김병철 왜 미운데 예쁜가? 허술하고 여린 마성의 한 남자. 이런 수식어 좀 어떻습니까?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고 사실 그런 정도로까지 평가를 해주실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도 나쁜 면만 있다고 그건 생각은 아니다. 안 하고 있어서 좀 다른 면모들을 좀 발견해서 연기에 반영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 본능 같은 게 좀 네, 보호 느껴진다고 본능.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도 뭐 주변에서 뭐 그 인기를 실감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솔직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감할 때는 시청률 숫자를 볼 때 정확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그게 있어요. 아 김병철 씨. 그렇군요.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뭐예요? 모임 때문에 가끔 이제 지하철을 제가 이용을 하는데 지하철 탔는데 마스크 쓰고 탔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지? 좀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눈치를. 근데 이렇게 가려도 김병철 씨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게요. 근데 많이 알아보시지는 못하세요. 그죠. 저희들도 이제 마스크 쓰면은 조세호 씨는 알아보더라고. 바로 알아볼 것 같습니다. 조세호 씨는 알아봐요. 예전에 한참 상대적으로 체구가 나갔으면 이쪽 보고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이쪽 살을 보고 저 조세호 씨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약간 후방 45도에서 봐도 어떻게 하셨네. 이거 턱살이 조세호 씨 같아서 하고 약간의 제 체구가 좀 자기만 하니까. 알아보세요. 예. 어떻습니까? 누나 정숙 씨는 좀 현장에서 좀 어떤 누나였는지. 원체 좀 밝은 분이어가지고 현장에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요? 예, 현장에 있으면 그 분위기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스태프들도 웃는 얼굴로 작업하고 김병철 씨 있으면은 좀 김병철 씨 있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뭐 자기 각자 할 일 열심히 하고요. 그런 편이었어요. 김병철 씨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저요. 예. 저는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러고 싶은데 네, 그런데요. 분위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것도 또 궁금한데 차기작은 좀 정했습니까? 지금 왜냐면 러브콜 또 쏟아지거든요. 지금 뭐 예? 감사한 제안이 몇 가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좋으시겠어. 이거 막 이럴 때 드라마 잘 되고 그러면 또 뒤에 후속으로 뭐 또 광고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작품 뭐 또 그럴 그런 수 것도 있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병철에 대해서 뭐 성을 좀 띄겠습니다. 네네. 예, 병철에 대해서 우리 탐구해보는 시간이에요. 네네네. 그 하루 일과는 보통 김병철 씨는 어떠세요? 몇 시쯤 일어나십니까? 저는 뭐 한 9시, 10시쯤 일어나고요. 자는 거는 뭐 1시? 그럼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일어나면 차를 마십니다. 메밀차를 한 잔. 일단 공복에 메밀차 하나 좀 그렇죠. 얹어 넣으시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유리 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차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되게 좋다. 그래서 저도 좀 따라서 차 한 잔 마시구나. 그다음에 식사를 좀 하시나요? 이 식사는 간단하게 네. 낫또와 바나나를 먹습니다. 아 이제 혼자 계시니까. 이거 김병철 씨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자 일단은 일단 아침은 메밀차로 시작해서 나또와 나또와 바나나. 나또 이거 하십니까? 이거? 예, 막 돌리죠.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간장과 겨자 소스는 넣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냥 나또 그대로의 맛만. 저도 그냥 나또만 먹거든요. 진짜요? 나또 네. 드세요? 약간 또 좀 그런 거 좀 건강 많이 좀 생각하시는 거죠? 배변 활동에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걸 안 먹으면 배변 활동이 좀 어려워질 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 나또를 좀 드시고. 네. 그리고 저는 로봇 청소기를 잠깐 봅니다. 예, 그리고요. 되게 재밌거든요. 움직이는 거 보는 게. 그리고 또 가끔 보다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외로움을 달래주는. 나의 외로움을 좀 달래주고. 예. 게임도 하신다고. 네, 플레이 게임. 콘솔 게임 하시는구나. 야, 이게 저하고 또 굉장히 좀. 진짜 하세요? 저 콘솔. 그럼요. 요새는 저는 가드오버라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하세요? 저는 이제 저 스포츠 게임 좀 많이 하거든요. 힙 같은 거. 예. 이제 한참 광전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김병철 씨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혜성과 같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꾸준히 어떤 그 필모를 쌓아 오셨겠지만 저희들은 약간 그 파국이다. 예, 이 이후로 김병철 씨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에 싹 들어왔다는 얘기죠. 보아라. 결국 파국이다. 요게 이제 지금까지도 애칭이 파국으로 불릴 정도로. 뭐 이거 패러디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인기 어머니가 좋아. 국을 주시면서 자 파국. 유재석의 파국으로 원한다. 파국이다. 박충환. 여기가. 여기가. 이스다. 그때 파국 뭐 여기다 이러면서 파국이다. 예,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도깨비의 빌런이자 최종 보스 박중원 네. 역을 했었는데 백성 위의 왕, 왕 위의 신, 그 신이 김신을 일컫는다 합니다. 반역죄인의 시신을 수습하지 말라. 그 정도가 저자의 가치다. 너나나나 900년의 세월이다. 그깟 물의 거물은 나를 못 뺀다. 이 당시 이제 보라색 혀와 입술기 굉장히 그 좀 강렬했었어요. 네네. 그 당시 이 분장도 좀 화제가 좀 많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되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어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게 식용색소 같은 거로 이 안을 다 물들여야 돼서 원래는 검은색이거든요.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 놓으면 이게 뭐 입안에 있기 때문에 약간씩 탈색이 그렇죠. 되면서 예. 보라색으로 좀 보인 거예요. 오히려 보라색이 더 그게 더 무섭거든요. 무서웠어요. 보라색이 더 무서웠어요. 그랬군요. 예. 어떻게 처음에 얘기를 들었냐면 처음에 뭐 간신으로 좀 나와보고 환생한 어떤 역할로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잠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약 좀 특별 출연 같은 느낌으로 잠깐 초반에 잠깐 나오니까 촬영하다가 이제 거의 막바지쯤에 그 간신 캐릭터를 다시 등장시키기로 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다. 주인공들하고도 막 계속 뭐 해야 된다. 에?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들어가지고 일단은 좋았고 근데 메이크업한 모습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무시무시하면서도 좀 센 느낌이 저한테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는 면도 있었고 이 눈 아이라인을 막 그리고 그러니까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쁘게 재미있게 촬영을 했습니다. 진짜 천상의 신이라 된 줄 알았더니
지휘관은 영창 가고 아주 부대꼬라지 잘 돌아간다. 오늘이 그날인갑다. 제삿날. 형님 지고 가요. 김은숙 작가님의 남자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작가님은 좀 뭔가 우리 김병철 씨에게 이런저런 얘기 좀 하시나요? 아, 저한테 직접 하셨다기보다는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뭐라고 들어요? 이 연기자가 연기하는 게 예상 밖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가 없었던 자리에서 다 주인공들이 있고 감독님이 있는데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거 게 찐이야. 전해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전해 들으면 기분 진짜 좋잖아요.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죠. 믿고 쓴다. 예, 우리 또 김은숙 작가님이 우리 김병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믿고 쓰시는 거죠. 예.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예. 여기 또 애교가 있으시네. 해봤습니다. 아니 우리 병철 씨가 이제 김은숙 작가님의 세심한 집 면목을 본 적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 회식 자리에서 그 저 한쪽에 장병 역을 맡으신 배우분들까지 상담을 해주신다고. 그 군인 역할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네. 고정적으로 출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회식 자리에서 어느 순간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모습 보면서 와 이분이 대본을 보면은 작은 역할 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개성을 부여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섬세하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디테일함이 나오시는 거죠. 이 데뷔가 혹시 언제입니까? 저는 2001년에 세자매라는 연극으로 데뷔를 했고요. 연극으로 데뷔를 하셨군요. 예, 영상은 2003년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첫 영화였습니다. 본 것 같아요. 예, 사투리 하면서 예. 한국 시대 얘기. 맞네요. 김병철 씨 거기 계셨네요. 네네. 저는 신라 측의 첫. 안 돼. 세 나라 중에 찍었어요. 안 돼.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단체업이어가지고 예, 예. 백제 쪽에 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엿 듣고 예. 저쪽에 가서 김유신 장군에게 알려주고. 맞아. 거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바로 요거요. 알겠죠? 깨백이가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 한 거 기억들 하고 있겠지?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 하라고 단단히들 일러. 그랬습니다. 머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워낙에 제가 좀 미숙하다 보니까 연습을 좀 더 해볼까? 뭐 이런 강박처럼 좀 그렇게 했었죠. 숙소 뭐 모텔이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밤에 다음날 할 거 좀 연습을 계속 했어요. 휴식 시간에도 옆에 조 감독님이 좀 쉬어 괜찮아 그런데 제가 불안해서 막 연습을 계속 그 소리로 하다 보니까 목이 잠겨버려가지고 촬영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연습한 게 좀 그 소리가 그런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열심히 촬영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대사가 조금 기억이 납니다. 깨백이가 나가 거시기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거시기를 어떻게 해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게 톤이 되게 높거든요. 이런 거를 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극을 하시다가 이게 한편으로는 지금 한 10년? 10몇 년? 예, 10몇 년이죠. 그죠. 이 시간을 좀 어떻게 좀 버텨내셨는지. 뭐 드문드문은 작업을 계속 했었고 예. 뭐 작업이 없을 때는 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단편 영화 작업도 하고 뭐 연극 작업도 하고 그때그때 해야 될 일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또 그런 걸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봅니다만 그 당시에 또 이제 수입이 좀 있어야 네. 이게 또 생활을 또 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이 기본적으로 좀 어떻게 좀 생활을 하셨는지. 부모님 댁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월세나 이런 거 그 부담은 좀 덜 수 있었고 예. 그리고 알바 같은 거 하면서 그러면서 뭐 좀 용돈 벌고 무슨 알바를 좀 하셨어요? 저 알바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연극 교실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수업을 종결시키고 나왔죠. 이제 연극 교실이니까 학생들 좀 자발성을 끌어내려고 놀이 수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네, 아이들 막 근데요? 소리 지르고 막 비명 지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아이들한테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니들 뭐하는 거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막 이러더라고. 저도 좀 놀래가지고 네.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수업이라고 알고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놀고 있는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나중에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오셔서 수업 없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뭐 이거 뭐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사실상 상대적으로 좀 늦게 대중들에게 좀 알려지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래서 뭐 방과 후 활동 선생님을 했던 것도 막 선생님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무대 감독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무대 감독 일을 할 때인데 무대에서 그 퍼포먼스를 막 하는데 연기자가 쉐이빙 폼 있죠. 네. 이게 소품으로 필요하다고 저한테 사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걸로 이제 글씨를 쓰는 거예요. 하얀색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쉐이빙 폼을 사다가 줬는데 막상 무대에서 딱 그걸 쏘았는데 하얀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흔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흔들어야 되는데 막 흔들더라고요.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쉐이빙 젤이었어요. 아, 그래서 글자가 안 나와서 정말 이렇게 한 다음에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하얀색을 만들어서 글씨를 썼거든요. 좀 다른 걸 좀 알아보려고 했을 때도 좀 실수를 하게 되고 일이 좀 안 풀렸구나.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끔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좀 됐는데 집안에 눈치가 좀 보이거나 좀 그럴 때도 좀 있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있죠. 네. 한번 아버님이 그 이가 안 좋으셔서 네. 치과 치료를 받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분 아드님이 치과 의사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싸게 치료를 받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처음에 든 생각은 그 아드님께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 대신 정말 역할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 좀 일부러 위축되기도 의도하신 건 하고. 아니나 좀 가시방석이죠. 네, 느낌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생각해보고 하자면 어떤 면은 일부러 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곤란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 돈도 잘 못 벌고 아니면은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의식적으로 좀 안 보고 뭐 그러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길을 생각하기에는 이미 제가 했던 일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달성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좀 더 컸었기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어쨌든 이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말 그대로 김병철표 연기가 빛을 발했을 것 같은데 태양의 후예가 38.8, 도깨비가 20.5, 미스터 선샤인이 18.1, 스카이캐슬이 23.8. 야, 스카이캐슬. 이거 진짜 작품을 고르는 선관이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뭐 우연찮게 그런 자리에 좀 있게 됐던 것 같고 네. 대본을 좀 제가 흥미를 느끼는 대본을 좀 선택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대본을 선택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결과를 감사하게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 인생의 캐릭터라는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김병철 씨. 도깨비의 파국이 박중원, 그리고 스카이캐슬의 차민혁, 닥터 차정숙의 서인웅. 저는 이거 고르기 어렵네요. 그러게요. 진짜 어려운 어려워요. 보통은 다음 작품 캐릭터라고 대답을 하는데 네. 하나를 골라보자면 그래도 최애 근작을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인웅. 예, 왜냐하면 네. 사실 저는 부담감이 좀 있었거든요. 좀 해야 되는 역할도 좀 많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닥터 차정숙의 서인웅. 좋아요. 저는 뭐 다 좋지만 역시 파국이죠. 파국이다. 자, 차기작으로 두 편의 작품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김은숙 작가님 작품과 닥터 차정숙의 정렬한 작가님의 작품. 야, 이거 어렵다. 네, 뭐 어렵지만 선택하세요? 네, 예. 이게 연속되는 것보다 뭔가 환기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다른 스타일을 섞어서 이번에는 김은숙 작가님, 다음엔 정혜랑 작가님,
그 다음엔 또 다른 작가님. 야 네. 역시 또 은숙이 누나 선택을. 예. 그게 이제 작가님들께도 좀 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아요, 방법이지 좋아요. 않을까. 차기작으로 두 편의 작품이 앞에 놓여 있다면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와 갱스터 액션 누아르. 아,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 저 들을 것 같았어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김병철 씨 요걸 줄 알았어요. 바보 같은 사랑. 바보 같은 사람. 왠지 잘 어울려요. 지고지순한. 네. 아니 그 욕심나는 역할 한번 또 여쭤볼게요. 아, 네. 태양의 후예 유시진 씨, 도깨비의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초의 이병헌 씨. 자 하나를 한번 골라보죠. 네. 저는 유시진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 제가 태양회를 제가 출연했지만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태양의 로맨틱 코미디라고 네. 해야 될까요? 차정숙 하면서 어떤 그런 중년 로코의 가능성을 엿보지 않았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년 유시진으로 하시면 좋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형은 뭘 보고 싶으세요? 전 뭐 공유예요. 왜요? 공유랑 일단 좀 관계가 있고, 무엇보다 일단 도깨비 왠지 좀 근데 실제 도깨비는 이렇게 생기지 네. 않았을까요? 약간 느낌 맞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실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셋 다 도깨비예요. 우리 맞습니다. 현실 도깨비는 우리야. 맞습니다. 안 그래요? 맞아요. 내 얼굴 중에 가장 좀 마음에 드시는 어때요? 좀 우리 병철 씨는. 저는 저의 주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름이 많은 근데 연기자들이 진짜 내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있어요. 그 매력이 있다니까 병철 씨. 그렇죠. 예. 그 뭔가 다가가기 힘들 것 같지만 다가오게 만드는 아. 그 푸근함이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왜 웃으세요? 또 말 나도, 놓고 웃으면 나도 어떡해요? 모르게 푸근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단어 말고는 없을까? 푸근함. 나를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푸근함 말고 이 사람에게 확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차정숙에서도 제가 서인호 역할 한다고 하니까 두 여성이 좋아하잖아요. 맞아. 도대체 왜 좋아하는 겁니까? 다들 연기자분들부터 해서 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얼굴을 빤히 보시면서 아니 근데 글쎄요. 사람의 매력이 있으면 그거랑은 달라. 맞아요. 그거랑은 다른 거야. 아이고. 오. 당당당당당당당. 당당당당당. 이제는 어딘가에 사랑해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 데이. 목소리 함께 느껴도 힘든 모두 지워버려. Never cry. Sunny day.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는데. 와 아직 살아있네 우리가. 이거 나오니까 가사까지 그냥 쫙. 너무 신나네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그 당시에 불렀으면. 자 일단 앉으세요. 반가워 어서 오세요. 우리 참 또 정수근 누나. 나 드디어 여기 앉아보는구나 드디어 앉아본다고요? 나 너무 오고 싶었어 너무 안 불러줘가지고 저희가요? 정말 다른 데보다 여기가 너무 오고 싶었어 누나는 속 얘기 다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페스티벌 가서처럼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데이를 요즘 보내고 계신 우리 엄정아 씨. 정말 드라마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지금. 너무 좋죠. 진짜 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니 이게 닥터 차정숙이 대한민국 물론 이제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넷플릭스 1위예요. 예, 이게 그 차정숙, 엄정화는 5주째 TV, OTT 출연자 화제성 드라마 부분 1위. 진짜 진짜 찐 행복이시네요. 찐 완전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아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정말 너무 그런 기분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일단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일단 감사 인사를 좀 한번 좀. 닥터 차정숙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그 어떤 말보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이게 그 전업주부를 뒤로하고 20년 만에 다시 의사 가운을 입은 이제 가정의학과 1년 차 레지던트 차정숙의 성장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나 의대 나온 여자야. 이제 와서 무슨
무슨 레지던트야. 아이씨. 남편이요? 남편. 죽었어요. 저는 레지던트랍니다. 오늘 그 녹화일 기준으로 수도권 최고 시청률 18.493.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볼 거야 아주. 요게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차정숙이라는 캐릭터와 실제 엄정화 씨와 이렇게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다고 좀 느껴지시는지요? 그러니까 차정숙도 20년 만에 이제 가정주부에서 그렇죠. 의사로 네네. 네. 다시 이제 자기의 그 길을 찾아가는 역할이고, 지금 나 엄정화로서는 약간 이런 뜨거운 어떤 반응은 20년 만에 받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막 몰라하고 초대하고 포인션하고 그럴 때 그런 좀 뜨거운 반응을 지금 요즘 좀 느끼시는. 오랜만에 느껴봐요. 참 정말 사실 첫 방 정말 떨리잖아요. 이게 이제 뭐 시험도 시험이고 요게 일단 반응이 어떨까. 진짜. 이것도 엄청 긴장 많이 됐어요. 근데 저 첫 방 끝나고 좀 어땠습니까? 아, 그 첫방 할 때 저희 요랑단 이제 촬영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숙소에서 지금 다 막 카메라 켜고 이제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는 못 보고 이제 감독님이나 또 동료 배우들이 너무 좋았다고 이제 메시지 네네네네. 본 거야. 그래서 메시지 받고 이제 기사 나온 거 보고 굉장히 기사가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엄정한 이제 성공적인 복귀라든지 뭐 순조로운 출발. 완벽한 차정숙 뭐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제 좀 약간 글쎄 이러면은 좀 약간 뭐 성경적인 복귀 아니죠? 아쉬운 시작. 신호탄 쏴 이게 아니고 네. 글쎄 네. 호불호 갈려 뭐 이런 거. 아쉬운 출발. 그래서 이게 물음표로 끝나면 네. 이게 딱 느낌표로 끝나서 아. 그래서 진짜 녹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막 이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카메라 없는 데 가가지고 한 30분을 엉엉 울었어요. 또 우셨어요. 또 울었어. 근데 그건 기쁨의 눈물. 그렇지. 요게 남편 김병철 씨의 불륜 사실을 알고 이제 K의 남편 얼굴을 묻어버리는 씬. 한번 잘라봐봐. 한 3번 정도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아. 나 예전부터 이거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잖아. 요게 좀 그 카타르시스가 엄청나다는 얘기를 좀 많이 좀 하셨는데 그때는 좀 떨렸어요. 이거 촬영할 때 이제 이거 얼굴을 다 케이크 이게 묻어야 되니까 한 방에 해야죠. 이게 NG가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완전 제가 너무 잘한 거예요. 팍 이렇게. 근데 고개를 들었는데 카스테라 있잖아요. 여기 갈색엔 카스테라가 이만큼 빡 묻어 있는 거예요. 네. 전 진짜 입술을 깨물었거든요. NG 안 내려고.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저쪽 그 부스에서 벌써 NG가 났어요. 웃음이 터져가지고. 웃음이 터져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극 중에 이제 남편 역할인 김병철 씨가 실제로는 이제 동생이죠. 그 얘기 왜 해? 왜? 아니 맞잖아. 김병철 씨가 저보다도 동생. 나보다도 한 살 동생이가 그렇고. 네, 그냥 생물학적 나이로 치자면 그런 거지 뭐. 그지 뭐 맞죠? 사실 제가 그 엄정화 씨하고도 이제 프로그램을 녹화하면서 이제 누나는 왠지 좀 다가가기 좀 힘들고 왠지 좀 뭔가 그러지 않을까. 맞아요. 진짜 열이다 이렇게 여린 분을 제가 진짜 맞아요. 눈물이. 근데 사실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형 말대로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 걔네 누나가 바쁘신데. 뻥치시네.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누나. 됐어. 아, 진짜로. 얼마 전에 코러스에서 만났는데. 아 만났어요. 얼마 전에 만났어요 누나. 만났는데 그다지 반가워하지도 않았어. 아니요 누나가 정확히 이러고 있는데 누구 누나야 하길래 누구요? 누나가 너 어떻게 누나를 모르겠는데 모자랐어. 누나 이러고 너 어떻게 누나를 모를 수가 있니? 정한 누나요? 깜짝 놀랐어. 아 좋아하는구나. 두 분이 근데 또 코러스에서 모셨군요. 네네네네. 꽃과에서 예. 아니 그 이제 엄정화 씨가 뭐 현장에서 참 따뜻한 선배였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많은 게 극중 딸로 나오는 배우 이제 서현 씨가 눈물을 이제 펑펑 흘리는 씬을 좀 찍었어야 됐는데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촬영이 좀 지연이 되니까 엄정화 씨가 이제 서현 씨를 꼭 좀 안아줬다고 그래요. 이게 꼭 안아주니까 서현 씨가 눈물이 좀 싹 났다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도 진짜 너무 많이 긴장도 해봤고 막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이 배우가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 어제 밤부터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분명히. 진짜 그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계속 저도 엄마라고 불리다 보니까 저는 결혼을 했다거나 아기가 있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뭔가 내가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아, 진짜 그렇게 그런 돼요. 생각이 들 수 아, 있겠네요. 있어요. 예. 가장 애틋한 좀 뭐 아니면 기억에 남는 대사가 좀 있습니까? 그 드라마에서. 차정숙의 대사인데 네. 의사로 돌아가지 못하게 이제 남편의 방해 공작이 계속 이어질 때 정숙이가 그래요. 내가 도와달라고 말은 하지 않아. 근데 걸어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얘기해요. 정말 절실하게 얘기하거든요. 병원에서 당신 얼굴 보는 게 얼마나 고역인 줄 알아? 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줘. 길을 닦아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을게. 그냥 걸어갈 수만 있게 해줘. 그래서 그 대사가 할 때 너무 좋았고 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나 스스로 찾아볼게. 그 대사도 너무 좋았어요. 언제든 기댈 사람이 필요하면 제가 달려올게요. 절 좋게 봐주셔서 영광이에요. 하지만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저 스스로 찾아볼게요. 그게 교수님이 생각하는 길과는 전혀 다를지 몰라도 제 선택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사람들한테 기대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다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스스로의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게 말은 쉽지만 그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때로는 막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찾아서 가는 거는 쉽지 않죠. 네. 그 우리 차정숙에게 엄정화가 한마디 좀 하신다면. 그래? 정수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쑥스럽다. 정수가 그동안 정수기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너로 인해서 나도 많이 성장하고 배웠어. 무엇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정수기와 닮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고마웠어. 그 이제 차정숙이 아닌 이제 그 엄정화를 이제 댄스 가수 유랑단에서 만날 수 있는데. 예. 지금 말 그대로 우리 그 서울 체크인이라는 프로 할 때 이제 완선 씨, 보아, 화사, 저, 효리 이렇게 모인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프로가 하면 너무 재밌겠다. 어떤 시대별로 완선 씨 80년대, 나는 90년대에 또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효리, 보아 이렇게 이 세대별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너무 의미가 있고 뭔가 예전에 내가 무대에 올랐을 때 그런 느낌을 동시에 지금 받는 느낌도 있어요. 되게 희한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며칠 있다가 고대 페스티벌 가요. 아우, 야. 예전에 진짜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이제 누나가 예전에 한 번인가요? 어떤 지인의 자리에서 한번 그죠? 아주 애기 때 예, 제가 완전 예. 아, 기억나세요? 유재석님이 메뚜기일 때 네, 네. 유느님 아니고 예. 그때에 제가 그 누구 생일이었나? 하여튼 뭐 그죠. 그래서 우리 그때 누가 있었냐면 김원희 씨. 예. 은희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방 같은 데 갔는데 맞아요. 갔는데 우리 재석님이 엄청 재밌게 노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리고 원희도 그 둘이 진짜 마이크를 안 놓고 춤을 추는 거. 미친 듯이 놀았거든요. 정말 여러분 상상을 못 미친 듯이 춤을 미친 춰요. 듯이 춤을 췄어요. 그래서 와, 많이 마셨나 봐 쟤네 그랬더니 둘 다 한 잔도 안 마셨대. 원희도 술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고 네. 그랬더니 재석이 그때 그랬어. 누나 술 안 마시고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누나가 저한테 얘기했죠.
뭐라 했지? 술 먹으면 더 재밌어. 기억났다. 기억났다. 누나 술 안 먹어도 재밌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술 마시면 더 재밌어. 야 이 바보야. 술 먹으면 더 재밌어. 아 기억났어. 아니 이 재밌는 거 와, 왜안 그렇죠. 와 누나. 와 나 그때 와 기억을 했어 내가 근데 지금. 나 옷도 기억나. 와. 죄송 약간 이런 예. 7부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입었어요. 체크무늬 예. 바지 입고. 와. 누나 때문에 그거 기억이 났어. 누나가 한 말이. 데뷔 앨범의 선풍적인 인기 이후에 연이어 이제 드디어 엄정화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뭐 명곡들이 연이어 나와요. 이제 나오죠. 이게 이제 엄정화의 최고의 명반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설전을 벌일 정도로 이 사실 노래들이 너무 좋은 노래들이 나와요. 이 사람 때문에 많은 걸 잃게 되겠지. 기억하려 나의 서글픈 모습, 새벽녘까지 잠 못 이루는 날들. 다시는 미안한 부분 남기지는 마. 내 하나로 만난 거야. 눈물 나는 촉촉하게 해. 이 당시에 뭐 거의 작두 탔다고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뭐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만. 진짜 너무 곡 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나올 때마다 그냥 1위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 당시에. 90년대 여자 솔로 가수들이 1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맞아 쉽지 않았어. 잭스키스 핑크, H.O.T, G.O.D 나오고 나중에 막 G.O.D 나오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아이돌 1세대들이 맞아요. 가요계 르네상스라고 불리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 여자 솔로 가수가 1위 한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정말 아슬아슬했죠. 아니 그래서 화려한 의상과 무대 아이디어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또 배반의 장미에서는 장미가시를 상징하는 뾰족한 헤어스타일.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맞아요. 마치 그 자유의 여신상에 반을 잘라낸 듯한 초대서는 이제 부채.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포이즌에서는 5대 이때 또 이 머리를 또 되게 많이 하셨죠. 포이즌 딱 짧은 5대로 해야 거. 돼요. 짧은 거. 예.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더 신나게 막 더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을 이제 들었을 때 곡에서 주는 그런 느낌을 이제 이미지로 풀어가는 게 너무 저한테는 또 즐거움이었어요. 이때 배우의 필모도 좀 단단하게 만들어진 것도 이때인데요. 데뷔작 이제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이후에 10년 만에 첫 주연작이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요게 또 대박이 났어요. 요 작품이요. 네.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제가 엄청이란 말을 진짜 엄청 잘 쓰네요. 예. 각자 그런 쓰는 말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좀 수위가 좀 높은 씬들이 좀 많아서 다들 좀 말렸어요. 굳이 해야 되느냐. 지금 너 이렇게 인기 많은데 이 모든 너의 지금 인기조차 없어질 수 있다. 저도 좀 두렵긴 했는데 근데 결정을 하신 이유는? 저는 너무 다시 영화가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지가 너무 가수 쪽으로 굳어져서 작품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결혼 미친 짓이다는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 담고 있는 얘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엄정화 씨의 30대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작품이다. 나 선 봤어. 어떤 사람인데? 의사야. 드디어 찾았구나. 그렇게 얘기를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30대 이제 그때가 결혼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때는 예. 다 그랬어. 그렇죠. 30대 초반이면 그런 때죠. 예. 했어야 되고 노처녀라고 그러고 그럴 때였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그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런 단어 잘 안 쓰지만 예. 그때만 해도 30이 넘어갔는데 그러면 결혼을 이제, 하네. 그런- 노총각, 뭐 노처녀 이런 단어를 예. 사용했었죠. 그치, 너무 애긴데 예. 다들 고민을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 사랑 있는 결혼이냐? 이 평생을 가야 되는데 사랑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돈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사랑이 없는데 막 이런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예요. 그런 영화였고. 맞아요. 그 이후에도 엄정화 씨가 배우 엄정화는 어느 한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역할을 소화해낸다. 싫어! 그렇게 살기 싫어. 그렇게 못돼. 당신 꿈만 꿈이고 내 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어떤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야 여러 개 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지금 하는 거 잘해. 네가 굳이 뭐하러 해? 네네네. 이걸 뭐하러 해? 야 지금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용기. 아 이거 참. 그래서 사실 가수 활동과 배우 활동을 같이 하는 거가 그렇게 서로의 커리어에 그렇게 도움을 주진 않아요. 근데 사실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시도조차 안 하고 안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예, 시도를 하고. 엄정화의 파트 3로 한번 3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 음악 주세요. SEO 미친 듯이 춤추고 네 멋대로 뜨던 디스코. DDDDDISSSSCO. DDDDDISSSSCO. 아, 이 노래 너무 좋았어요. 오빠 이거 녹음해가지고 샘플링 해야겠다. DDDDISSSSCO. SSSCO. 야, 이때도 헤어스타일부터 해서 파격적으로 예. 핑크색 옷을 입고. 나 그때 엄기뉴였는데. 예. 우리 그 정영돈 씨가 돈기뉴로. 예. 진짜 너무 느끼했어. 아 너무 웃기네요. 아니 이게 저 디스코 이 노래를 내면서 좀 걱정이 좀 많으셨다고요. 주변에서도 뭐 툭툭 지나가는 얘기로 뭐 이제 뭐 댄스냐 지금 또 아직도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때가 나이가 이제 38? 38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마흔을 목전에 앞두고 이거 어떠셨어요? 그거는 괜찮다. 네, 그게 괜찮죠. 마흔을 목전에 앞두고. 근데 뭔가 계속 내가 무대가 좋고 무대에 항상 올라가고 싶고 그랬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둬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디스코를 내기 전에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곡들을 좀 음악적으로 엄청 변화도 주고 그런 시도를 많이 했어가지고 대신 음악 판매량은 엄청 저조했고 막 순위에서 사라졌던 그래서 다시 대중분들이 저희 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만든 곡이에요. 이게 그 디스코가 발표된 2008년은 엄정화 씨를 필두로 한 여성 가수들의 황금기이기도 한데요. 진짜 들어갈 틈이 없는 이거 보세요. 서인영 씨의 신데렐라도 또 그랬죠. 신데렐라. 이게 특히 원더걸스 또 노바디. 노바디. 와 이때가 난리 나네요. 이효리 씨의 6억월. 아니 나 할 말 있어. 뭐예요? 그때 진짜 내가 오랜만에 진짜 일이 탄환을 목전에 두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정말 대중적으로 정말 다시나 1위를 하고 싶다. 네. 근데 이효리가 그 주에 나왔는데 1인 거야, 1인 거야. 아니 왜 걔는 일주일만 더 있다 나오지? 뭐가 그랬는데 어쨌든 바로 1위를 해버리는 거야. 나 1위 못했어 그거. 아니 근데 진짜 디스코도 대단했지만 6억월은 더 대단했어. 6억을 넘어. 6억월. 대단하긴 했어.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뭐. 이때 그 사실은 이효리 씨가 엄정화 씨를 좀 찾아갔다고요. 효리도 이제 그때가 30대가 되는 시기. 그래서 나도 이제 40이 되는 시기였어서 만나서 서로의 그 나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나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죠. 근데 내가 지나왔던 거고 내가 그때 효리랑 똑같이 고민을 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뭔가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김정아 40대 이거를 네이버에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나오더라고. 디스코가. 디스코가 딱 언니 39대. 너무 어린 거야 언니가. 그러니까. 근데 언니 그때 안 어리다고 생각했죠? 나 걔 늙었다고 그러니까. 당연하지. 근데 그 당시엔 그 생각이 안 들어. 다 어려우셨다. 실제로 이런 그 나이대 어떤 고민, 이런 고충, 나의 고민들을 얘기할 수 있는 선배가 이게 사실 요즘 우리 가요계나 연예계에 그 선배님들이 많이 안 계세요. 맞아요. 예. 그 사실 효리 씨 누가 봐도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늘 당당하고 맞아요. 예, 늘 어디 가서도 예, 진짜 멋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스로의 고민을 예, 사실 엄정화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좀 여기서 알았거든요, 진짜. 네. 예. 근데 효리도 용기 있게 이제 고민을 얘기했던 것 같고 저보다 더 많은 중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효리의 인기는 진짜 더 대단했기 때문에. 뭐 얘기하면 또 뭐 네. 난리 나죠. 또. 근데 또 제가 40이 됐을 때 30대가 되는 효리를 볼 땐 아직 너무 애긴 거예요. 제가 30 되는 해에 몰라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자꾸만 이제 잡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 30대다,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렇지. 근데 지금보다 더 예전은 더 심했단 더 말이에요.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은 사실 30대는 좀 20대 초반을 보는 맞아요. 눈빛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심했으니까 아마 굉장히 고민이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리 씨도 또 그런 고민이 또 분명히 네. 또 있었는데. 근데 내가 볼 땐 너무 또 애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아. 더 갈 수 있어. 얼마든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놀면뭐하니 프로그램에서 누나하고 예,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연을 맺고 함께했지만 다시 노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으셨다고 그래요. 네. 예. 그 디스코 앨범 이후에 이제 네. 그 갑상선 수술하면서 그렇죠. 예. 목소리가 거의 8개월 정도는 이제 소리를 못 내고 사실 몰랐어요 그 전에. 몰랐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까 봐 진짜 숨겼어요. 그래서 그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될 때 공포는 엄청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환불원정대 때도 목소리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힘들었고 재석 덕분에도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아니에요. 내가 더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누나는 그래 재석아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이거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그래서 연습을 정말 또 그 당시에 열심히 하셨고, 예. 제가 지금도 뭐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진짜 엄정한 누나한테도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좀 제가 드린 이유가 그런 거죠. 예. 나도 너무 감사했죠. 아니에요. 학원비도 끊어주고. 아유, 아. 예, 아니에요. 어휴. 누나가 뭐 예, 돈이 없으셔서 안 끊어주겠어요. 아니 이제 정말 좋더라고. 난 누가 아니,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뭘 끊어준 적이 없거든. 나 보컬 트레이너 붙여줘. 알았어요, 누나 보컬 트레이너 붙여드릴게요. 안 되겠네, 누나 여기 10번 끊어드려야겠네. 오늘 9회 포함해서 9회도에서 10회로 좀 끊어주세요. 추가죠? 네네네. 내가 해주고 싶어서 누나하고. 그냥 학원을 끊어주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인 거고 아유 참. 그 보약도 좀 주고 막 그래서 나 진짜 아, 너무 누나 그래서 저 진짜 저희 집에 엄정한 패딩이 있어요. 아 그래요? 누나가 준. 그거 왜 안 입어? 아, 제가 그거는 내가 누나 아껴 입어 진짜. 진짜 입어? 아 진짜 당연하죠. 왜 외출할 때 그거 저도 입고 경은이도 입고. 그래, 그 우리 집 그래, 엄정한 그거 같이 패딩이에요. 입을 수 있는. 예, 엄정한 패딩. 그거 진짜 멋있어요. 그게 그리고 색이 그거 좀 진짜 너무 저도 멋져. 궁금하네요. 예, 엄정한 패딩 제가 한번 겨울에 새 보여드릴게요. 옷도 선물해 줄게. 아 정말요? 예, 엄정한 패딩이 왔어요. 저희 집에 걸려 있답니다. 예. 불편한 말들이 또 선을 넘어 난 또 보란 듯 해내서 보여줘 버려 꼭 다시 노래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 노래 부르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내가
포기하고 이제 가수의 길을 그만뒀다면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끝을 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앨범을 꼭 만들고 싶었고 마지막 인사를 하더라도 무대에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무대를 꼭 갖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라지듯이 없어지는 거 말고 내가 해내서 무대에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아, 또 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얼마나 그동안 또 우리 엄정화 씨가 노력을 얼마나 하셨을지. 제 시간이 너무 그렇게 끝난다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꿈을 쫓아왔던 제 시간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이 좋아지고 있고 뭔가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연기를 하고 할 때는 정말 다 극복했거든요. 근데 가끔 댓글을 보면 목소리가 떨린다, 약간 목이 아픈가 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제 목소리가 이제 이렇다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그냥 제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어떨 땐 내 목소리가 갈라질 때 나 왜 갈라지지? 이렇지 않았는데 매 컷마다 매 한마디마다 물을 마시고 목소리 가다듬고 했어야 되니까 노래할 때도 노래가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 이게 왜 안 되지? 내가 항상 내던 소리인데. 그래서 예전하고 자꾸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감추려고 생각하면 이게 더 안 좋게 느껴지고 저 스스로도 계속 움츠려들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내 목소리는 이렇게 특색이 있어, 아니면 이건 나야 라고 받아들이면 너무나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나의 등도 그렇고 이게 나야. 한마디도 말을 못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도 편안하고 제 마음도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뭔가 사실 저 스스로에게도 최근 몇 년이 조금 침체기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닥터 차정숙을 하면서 다시 또 느꼈던 건 좋은 시간은 언제든지 올 수 있구나.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을 놓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한 진짜 60이 넘어서 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렸을 때는 진짜 가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그 시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고 힘들다고 느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6살 때 돌아가신 아빠? 희망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막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지?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지나오면서 정말 잘 준비하고 잘 준비돼 있으면 언젠가 정말 좋은 이야기가 좋은 선물처럼 오는구나. 올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이 참 좋습니다.